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돌아왔습니다. 2013년에 자전적 작품이자 사실상의 은퇴작이었던 바람이 분다 이후 10년 몇 번의 은퇴 선언과 번복 끝에 지난달 개봉한 장편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스튜디오 지브리 역사상 전례가 없는 5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7년의 세월을 투자하여 만들어진 대작입니다. 제작 투자사가 없는 자주 독립영화의 형태를 고수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지브리 최초의 아이맥스 상영작이기도 합니다. 82세의 노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감독과 각본은 물론 콘티까지 직접 담당하며 천재 애니메이터의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성을 넘어서는 최고의 작품을 위해 정해진 제작 기간도 없이 제작비마저 자사가 부담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면 미야자키 감독과 지브리 군단이 디즈니, 픽사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조금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일상의 품위를 지향하는 현대의 취향 6번째 시간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그의 분신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자인 그는 막연한 흥행 감독이 아닌 섬세한 미감을 바탕으로 작품의 기획부터 감독, 각본, 연출, 원화, 작감까지 완벽하게 가능한 예술가 타입의 만능 애니메이터입니다. 6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큰손인 토에이 애니메이션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그를 키워낸 선배들은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죠.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1997년작 모노노케 히메와 2001년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미야자키 감독을 반석에 올려놓았지만 그는 이미 80년대부터 본인이 직접 감독한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이웃집 토토로나 붉은 돼지와 같은 작품들은 특정 세대의 마음속에 호시절의 추억처럼 남아있죠. 미야자키 감독이 원한을 맡은 작품들의 몇 가지 주제 의식이라면 신화나 구전에서 영감을 얻은 이야기와 연출, 자연과 어린이를 향한 무한한 애정, 전쟁에 대한 끝없는 혐오와 개인과 인류의 나아가 존재와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독뿐 아니라 지브리가 가진 확고한 작품 세계이기도 한데 이런 특질들은 감독의 성장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관통한 세대입니다. 도쿄 태생인 그는 이미 3살 때 피난 행렬에 합류했고 4살 때인 1945년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전쟁 직후 세대임에도 비교적 유복하게 성장했으며 그 배경에는 군수공장을 운영하고 당시 일본군 주력 전투기를 만들던 아버지 일가의 내력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에는 각종 비행체와 손재주 좋은 장인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군인과 공장 기술자들에 둘러싸여 지냈던 이런 과거가 2013년도에 자전작 바람이 분다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죠. 군수업이 가업인 집안을 배경으로 가진 반전주의 예술인으로서의 모순은 평생 그를 고민하게 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반전과 평화는 미야자키 브랜드의 대표적인 콘텍스트로 대다수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전쟁의 모습은 탐욕과 광기로 점철된 그야말로 이득이라곤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철저한 파괴 행위의 양상을 보이죠. 그는 전쟁의 대의나 명분보다는 불타버린 터전과 꺼져가는 혹은 이미 꺼져버린 생명들의 모습에 주로 포커스를 잡는데 모노노케 히메, 천공위성 라퓨타,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은 작품에선 그런 모습들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한편 미야자키 감독의 어머니는 감독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주된 모티브로서 종종 활용되는데 척추까지 침투한 결핵으로 미야자키 감독의 유년기 내내 병상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의 어머니는 의외로 독서를 사랑하는 밝고 씩씩한 여장부셨다고 감독은 수레합니다. 1952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웃집 토토로의 주인공 사츠키는 감독의 자전적 캐릭터로 생년마저 1941년으로 감독과 동일합니다. 결핵으로 요양 중인 어머니와 그녀를 간병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일 척척의 요리도 잘하고 동생까지 돌보는 만능 12살로 묘사되죠. 이처럼 미야자키 감독은 소녀와 여인들을 강인하고 지혜롭게 묘사하곤 하는데 단순히 용감하고 진취적인 차원을 넘어 주로 남성들의 전유 서사였던 고행과 해방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캐릭터에 내면화합니다. 감독은 실생활에서도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기로 유명한데 1992년 개봉작인 붉은 돼지의 제작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주요 제작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이군으로만 활동하던 여성 애니메이터들을 작화 감독 등의 요직에 발탁하는 당시로서는 과감한 인사 전략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죠. 붉은 돼지에서 주인공의 비행정을 만들던 여성들의 공방, 피콜로 사는 당시 제작팀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만능 애니메이터인 미야자키 감독의 가장 큰 기술적 재능은 콘티 제작과 레이아웃의 설계입니다. 콘티가 글과 그림으로 극 전체의 내용과 진행을 설계한다면 레이아웃은 장면 내 사물과 배경의 배치를 통해 한 장면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야 할 모습을 스케치하죠. 둘 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청사진과 같은 작업으로 이 둘을 통해 제작자들의 의사를 통일하고 공통의 목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의 저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모두가 무섭도록 정교하고 빠르고 게다가 완벽하다는 것인데 지브리 스태프들에 따르면
설계도였을 콘티와 레이아웃이야말로 감독의 진짜 작품으로서 다른 메인 스태프들의 일이란 감독의 콘티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서 동화로 담아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화를 다루는 감독의 천재적인 재능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시금석이 되어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원작 만화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간 지브리가 수많은 애니메이터를 배출했음에도 미야자키 군단으로서의 통일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감독의 이러한 개인적 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정작 스튜디오 지브리의 후사가 없다는 것인데, 설립 초기부터 미야자키 하야오와 애증의 선배 애니메이터이자 그의 영원한 라이벌인 타카하타 이사오의 투톱 체제를 이어왔던 지브리는 지금까지도 마땅한 적통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도엔 타카하타 감독이 세상을 떠나고 미야자키 감독의 아들이자 지브리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은 게드전기의 감독 미야자키 고로가 3D CG 애니메이션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혹시라도 미야자키 감독의 사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브리가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팬들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죠. 한 가지 반가운 뉴스라면 비교적 최근인 2023년 9월 스튜디오 지브리는 지상파 방송사인 니폰 테레비의 자회사로서 합류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폰 테레비는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중둘인 매드하우스와 타츠노코 프로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TV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지브리를 이어 나갈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설립부터 35년간 경영자로서 자리를 지켜온 지브리의 기둥 스즈키 토시오 대표이사의 후계를 발굴하는 것으로 기조를 잡았다고 하니 어쩌면 팬들이 원하는 다음 행보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작 이후 감독의 행보가 주목받는 요즘, 지브리의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밝히길 미야자키 감독은 새 아이디어와 함께 여전히 스튜디오로 출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고령과 건강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의 범인으로서 삶을 견디지 못했고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창작의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하니 또다시 새로운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기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현대의 취향 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